조인트 심포지움을 여는 날입니다. 특히 전공의 분들이 사전 등록이 80여 분이 지금 동참해 있고 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핸즈온 코스도 많이 동참되어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김영균 대한내과학회 전임이사장과 같이 자장을 맡게 돼서 더 기쁩니다. 두 번째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파티마 병원의 김대진 선생님께서 하실 텐데요. 간 초음파 결절성 간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 김대진 선생님은 경북 의대를 졸업하셨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병원 연수를 하셨고 현재 대구 파티마 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계십니다. 네, 선생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이 이제 결절성 간 질환인데 첫째 말씀드리신 게 이제 간 질환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이제 82세 여자분이신데 요 분비를 간 질환처럼 보이죠. 이게 뭐 퀴즈 같은 데도 잠시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뭐 간 질환으로 해서 메스고 주로 뭐 에코가 증가되는 해만조가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아드레날 부신 우연종 환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진단 알고 봤을 때 조금 뒤에 돌려서 보면은 신장 위주로 이제 관찰을 하다 보면은 신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간과의 컨트롤에서 차이가 나는 그 밖의 병변으로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장과 연결되어서 신장 호흡에 있는 아드레날 부신종 우연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째 생각해 볼 것은 간 내 튜머에서 간 튜머 아닌 신장 뭐냐면 그 무심 튜머 아니면 신장 튜머가 이렇게 관찰되는 경우 또 반대의 경우 제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신장 튜머인가 싶은데 간의 튜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진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간의 간 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비나인과 말리는 비나인은 주로 뭐 시스테이 컴플리케이션, 헤만지오마, FNH, 아데노마, 리버 압세스 이런 것도 주로 되고요. 그다음 말리는 것은 GCC, IGCC 빌리아리, 메타스타시스, 그 다음에 빌리아리 디지즈, 빌리아리 시스트 아데노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상에 보시면은 우리 종괴성 간 질환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 여기 이제 교수님 제가 참고자를 했는데 잘 됐더라고요. 하이페레코임이 있는 경우, 예만지만 하이포에코임이 있는 경우 이런 질환들, 그 다음에 에코의 간디진의 신월에서 유니로큘라, 멀티로큘라 질환, 그 다음에 에코에서 월스, 그 다음 림이 없는 경우에 여러 특징의 포탈벤스로 모시수가 있다든지 지하바라피 리전이 있다든지 이런 페라 인스먼트 하이페고 이런 질환 제가 지금 요 빨갛게 나는 것들이 주로 이제 병변이 좀 의미가 있는 병변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병변을 처음에 찾아본 병변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페리페랄 할로우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지만 주로 C나 페리페랄 할로우가 있는 경우에 GCC 같은 게 많고 그다음 레드트반 C 할로우에 멀티플 노들이 있는 경우 주로 메타스타시스 많죠. 그다음에 에코제니 림이 하이퍼에코에 림이 있는 경우 주로 헤만지오마가 많죠. 페리페랄 할로우도 우리가 굉장히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아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하이퍼에코 림이 있는 경우 대부분 헤만지오마가 많죠. 하이퍼에코 림이 있는 경우 헤만지오마가 많죠. 그래서 이건 그래도 비나인이죠. 1번은 대부분 간세포함이나 정리한 담관에서 악성 종양 중지에 구별되는 주로 비나인 가능성이 높고 헤만지오마 가능성이 높거나 추가적인 영상사 고려해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전이암 등 각성 종양에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특이도가 굉장히 높은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이페레코의 림이 있다는 것은 비나인 질환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헤만지오마를 살펴보시면 주로 작죠. 작은 경우 많고 3cm 주로 작은 경우도 많고 웰 디파인드 마진과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레귤러 보호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웰 디파인드 마진이 많고 호모지니스 하이페레 에코에 가죠. 왜냐하면 한쪽에 뉴머러스 어쿠스틱 인핸스먼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주로 에코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페인당 포스티리어 어쿠스틱 인핸스먼트가 되는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린 마지막 하이퍼에코에 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에티피컬 파인딩을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하이퍼에코의 메스라든가 미스트 에코제네시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고 주로 에코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면 하이페레코의 그 헤만지오마가 많지만 하이퍼에코의 헤만지오마가 생길 수 있다. 또는 하이슬러티가 있거나 시스틱 제리가 있거나 네크로시스 또 주로 흔히 이제 초음파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팬티 리브가 있는 데에서의 리전은 주로 저에코의 헤만지오마가 생길 수 있는 걸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방간, 만성간염, 일시 등 주위 간 질환 에코가 증가된 상황에서 관찰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악성 간정 정량과의 감별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하이펠의 고액 혈만조와 하이포의 고액 혈만조가 같이 있는 경우, 패티리브에서 같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병명, 멀티플이 있는 경우에는 메타스타시가 아닌 경우에는 혈만조가 많죠. 그런 것도 하나 참고성이 되어 있고,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하이펠의 고액한 혈만조와 하이포의 혈만조가 같이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죠. 리버는 정상 리버죠. 정상 리버라는 게 중요한 소견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관찰하게 되고, 하이펠의 고액, 하이퍼의 고액, 하이퍼의 고액이 좀 이게 마지막 하이펠의 고액 림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혈만조마의 특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이퍼의 고액이 이제 결국은 말리는시경이라든가 주가복합이 다 필요한 경우고요. 그다음 HCC, 메타스타시스, IHCC, 그다음 아시스 이런 소견이 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HCC는 이제 하이포의 고액 중에 소관하면 주로 저액고액, 하이포의 고액한 고지를 두고 후방 운영증에 쓰면서, 왜냐하면 하이포의 고액은 주로 균질한 고형 암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에코가 떨어지는 걸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거 잘 아시겠지만 주로 2cm 할 때는 저액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고액고, 유형에서 주로 크게 하자면은 이제 저액고에서 고액고, 다이아몬드 생길 수 있고, 유형으로 생기고, 3에서 5cm는 전형적인 모자이크 하면 거의 HCC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고액고, 괴상형, 이제 또 더 커지면은 그 형태가 사라지는 무균질, 뭐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없어지고 미만형 생겨서 주로 저액고에서 저액고에 림 생기고 전체적으로 모자이크 시즌, 그다음에 모양이 그 형태가 사라지는 이 형태로 전가되는 걸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를 한번 보시면은 요 정리는 괜찮은데, 61사 LC한테 보시면 베리스로 재배하는 영어를 환자분이 여기 밖에 복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이퍼에코의 림이 있고, 주로 이제 모자이크 시즌이 있고, 관찰되고 펌프 사인이 관찰되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탈비에서는 모시스 약간 일부 월시크는 포탈비에서는 모시스 관찰이, 포탈비에서는 모시스 일반적으로 뭐 LC 등에서 브랜드스러운 모시스도 있지만 좀 HCC의 하는 특징으로서 포탈비에서는 모시스가 리버메스가 있고, 포탈비에서는 모시스면 HCC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하나의 소견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CHP가 모자이크 시즌의 형태의 그런 모양이고, 하이퍼에코의 림이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험프 사인이 관찰되고, 포탈비에서는 모시스가 있어서 전형적인 모든 HCC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통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인정학 정보를 제가 조금 해보는데, 이런 거 보면 아테라 레넨스부터 관찰되고, 30주기가 이제 아테라 레넨스부터인데, 25주에서 이제 아테라 레넨스 관찰이 되죠. 이렇게 관찰되는 그런 이제 소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0분 이상 정도부터 생기는 이제 마일드 레이트 워시아웃이라고 하는데 1분 33초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워시아웃이 되는 게 아니고 주로 60초 이상에서 마일드 레이트 워시아웃이 HCC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 20초고 지금 워시아웃이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포탈 페이지부터 워시아웃이 되는 그런 페이지가 관찰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형계에서는 워시아웃이 확실히 관찰되는 이제 그런 소견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지형계에서 완전히 관찰되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HCC 또 필요하면 조인정학 초음파가 이제 간 종양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진단 툴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HCC 여기 보면은 관찰되고 아테르 레넨스부터 들리고 워시아웃이 HCC 포탈 베이스로 워시가 있는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가는데 전체성 간헐 초음파를 보시면 인터넷 에코는 작은 경우 약간 저에코라고 말씀드렸고, 아이소 에코의 하이펠 에코의 일렉이라고 커지면은 모자이크 시즌 튜머인 튜머, 페리페럴 할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포스티랄 에코가 포스티랄 이넨스먼트라든가 라테랄 섀도우가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컴피니즈로 험프 사인 아까 말씀을 드렸고, 클러스터는 주로 이제 메타스타시스인데 험프 사인, 포탈 벤스로 모시스, 알더트 라테이션 환자에서 이건 주로 이제 CCC 하는 다음에 이런 것도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HCC는 총과 자꾸 말씀드린 모자이크 시즌 결절된 형태가 특징적이고, 저액고 달모니는 25에서 70%, 라테랄 섀도잉, 그 다음에 후방 운행증은 44에서 80%, 포탈 벤성은 30에서 60%, 그 다음에 혈관 문표는 바구니라든가 바구니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혼합해서 주로 하면 더더욱 HCC의 초음파의 진단율을 올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1cm 이상에서의 멀티페이지 CT나 MRI에서 그게 확실한 페이지라면 진단이 데피니까지 진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게 애매한 경우에는 CUS로 해서 아테리얼 페이지 이넨스먼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60조 이상에서의 마일드 레이트 워시아웃이 관찰되는 경우에 HCC로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림이라는 페리페럴 글로벌 이넨스먼트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 이건 해만종을 좀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HCC를 진단할 수 있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테리얼 이넨스먼트가 관찰되고, 이게 60초, 36초에 마일드 레이트 워시아웃이 되고 딜레이 워시아웃이 되는 경우에 HCC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볼까요? 요 보면 스몰 사이즈는 사실 여기 아틀레ን스와 딜레고시아우스는 HCC가 맞죠. 알코올력 일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초음파를 이제 CT를 좀 알고 봤기 때문에 볼 수 있지. 일반적으로 이런 스몰 HCC 때는 관찰이 상당히 어렵죠. 관찰하기 어렵고 제가 알고 있어 오빠를 보았고 저희 병원에 이제 영상학과에서 이제 RFA를 시행하기 때문에 IFA 시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보면은 RFA 시행 바로 직후에 CT에서 이제 남 랩노트 tumor 없는 걸로 확인을 하였고 다시 초음파를 해보니까 바로 해보니까 주로 증가되는 이미지가 되었고 조인중은 초음파에서는 이제 랩노트 tumor는 없는 걸로 관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RFA 외에도 이제 튜머가 남아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CUS를 시행해 보면은 바이럴 튜머가 없어 조인중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CU의 조인중은 초음파를 해서 RFA 전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 케이스 어떻습니까? 이 케이스는 HCC와 RF 했는 케이스인데 여기는 UHCC가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케이스 보면은 여기는 THC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아까 RF에 있는 케이스 있는 부위고 이 부위에 지금 튜머가 되니까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이 부위에 튜머 이렇게 이 부위에 튜머가 되니까 케이스고요.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게 THC 아까 RF에 있는 케이스 UHCC가 생기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되고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 조현이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이 RFA, 이 THC에 있는 경우에는 조현이 되지 않습니다. 조현이 되지 않고 여기 보면 여기 아테라레네스가 강력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튜머가 리커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쪽 편으로 여기 조현이 되지 않죠. 이쪽 편으로 해서 조현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조현이 되고 있고. 요 부위는 약간 지역인데 지역에서 워시아웃이 관찰되는 그런 페이지에서 GCC 부합한 UHCC 부합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하이퍼에코이림의 두 번째는 HCC가 알고 있는 하이퍼에코이 메타스타시스가 있죠. 이렇게 관찰될 수 있는 거 주로 이제 그 하이퍼에코이 메타스타시스는 한데 하이포바스큘러 튜머 이런 것들이 소아관 암에서 주로 브레스트 캔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멀티플 하이퍼에코이 메스로 관찰되는 경우에 하이퍼에코이림을 동반한 하이포에코이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이성 암 특징을 보면은 에코제네스트에서 하이포에코이 주로 가장 흔하죠. 그다음 하이페레코이 주 콜론 캔서라든가 이런 거 NET 고려 카시노마 이런 특징이죠. 아이소에코이 그다음 시스템 메타스타시스, 카시파니 메타스타시스, 인필트레이트 메타스타시스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는 하이포에코이과 하이페레코이 두 가지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췌장암 전이에서부터 이게 하이포에코이 림을 동반한 하이포에코이 메타스타시스가 관찰되는데 그런 소견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 대장암 흔하죠. 대장암에서는 하이페레코이 메타스타시스 관찰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코랄 콜론 칼시노마 관찰 그다음 포리오 칼시노마가 NET가 전형적인 하이페레코이 튜머가 되겠죠. 하이페레코이 멀티플 노즐과 주로 노즐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 베리페리 할라도 관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게 보는 케이스가 되고 그 전이성 암을 보면 주로는 에코는 저에코의 유형은 시작되지만 우울주아이 패턴, 고에코 그 다음에 센트럴 nervous 시스템 메타스타시스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 오블레이션, 클러스터 사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불규칙한 모양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총발 나타나는 것은 저했고 아니면 고했고 시스틱 체인지, 아까도 카시파이 이렇게 관찰되어질 수 있고 전형적인 특징은 불주아이, 오블레이션, 클러스터 사인, umbilication 같은 게 생기는 것이 그리고 아까 전에 험프 사인의 HCC잖아요. 일반 umbilication 생기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은 그 메타스타시스의 특징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이성 관절이나 비교 특징의 속에는 불주아이, 타겟 사인, 페리페리 할로가 있는 그리고 클러스터 사인, 그다음 오블레이션, 그다음에 umbilication 비교적인 간전이암의 특이적인 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류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 종류는 메타스타시스인데 실제로 이런 건 거의 알 수가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초음파가 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좀 증거를 잘 알고 있는 포함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정상 아니면 저해고의 그 결절이 약간 몇 개 관찰되는 속에 거의 정상으로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면 또 경기상으로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CO의 리스트로그래피에서는 간은 노멀로 관찰되기 때문에 일단은 간 언더라인 리버 디지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조현증과 초음파를 제가 이제 시행을 해보니까 정증과 초음파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굉장히 관찰 어려운데 이렇게 관찰을 하면 이게 이런 게 관찰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찰이 되죠. 실제로 이게 초음파에서 일반 그 초음파에서 조금 그레이스케일 초음파에서 조금 관찰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이런 것들 관찰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몇 개들이 관찰되는 이런 케이스 관찰되고 이제 지형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관찰 몇 개 되죠. 이런 것들 이렇게 관찰되고 이런 것들. 요거는 지금 리버 시스템이다. 요거는 리버 시스템이고 그 말고 이런 조형이 조금 잘 안 되는 지형기 조형이 안 되는 몇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뭐 질환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질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질환이 되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진단이 되고, 그래서 보면은 동맥기에서는 지비스톤이 있고 이런 것들, 요건 약간 헤파티시스트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음기도 식기도 조금 잘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런 게 보면 지금 스터져 있는 로덴스티에 진짜 메스 리전이 관찰되어 있거든요. 많이 잘 안 걸려 지음기도 이런 거 보면 우리 관찰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관찰되는 스터져 있는 것들이 주로 라이트로브에 관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단을 제 최신수도 찍었는데 브레스트 캔서가 있었고 리버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그렇게 진단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초음파의 경우에 스몰 사이즈 리전 또 스몰 사이즈 메타스타시스 경우에 초음파로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아까도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조영증강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이퍼에코이림은 또 이제 관찰 중요해서 이제 IHCC가 있죠. 메스포밍 IHCC가 있고 페리페리 하이퍼에코이림이 한 35% 관찰되어질 수 있는데 주로 그 베슬로주는 센터에는 어건던단 파이브로티스트로마와 하이퍼바스큘라와 페리페리하는 바이어블 튜머 셀이 있고 파이브로세타는 없고 하이퍼바스큘라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 주로 이제 하이퍼에코이림이 IHCC도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이제 ICC는 주로 호모지니어스가 있고 주로 일렉트를 하지만 또 웰 디파인드로 많이 맞춰주고 말딜라테이션 관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3cm 이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로 하이포이코이거나 아이소이코이 갈 수도 있는 걸로 관찰되어집니다. 그 재정리를 한번 보시면은 주로 하이포이코이 림이 관찰되고요. 간내 뒤쪽으로 간내 단관 확장도 관찰이 되거든요. 그 4와 8에서 걸치는 거대한 종기가 되고요. 하이포이코이 림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언더라인 리버는 로말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조현중앙 초음파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페리페랄하게 림 나이크 이네스먼트가 관찰되죠. 관찰이 되는 그런 형태가 주로 전형적인 조현중 IHCC의 특징이 되어 있고 포타 비너스 레이트 페이지에서는 그 간실지와 관련 없이 그 주로 이제 얼리 하이포 이네스먼트 관찰되는 것이 IHCC의 특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찰되고 아까도 주로 하이포에코이 림이 관찰되고 주로 말딜 딜라테이션이 관찰되어질 수 있고 로갈 리버라는 것이 이게 IHCC의 특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HCC 메스포밍을 주로 보시면 내부 에코는 다양하고 비특이적이면서 저에코, 등에코이거나 커지면 고에코 가능하고 타겟 사인이라든가 등에코의 중심으로 저에코의 주변 대적이 약간 하이퍼에코이 림이 생길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동계가 큰 위성 병면이 생길 수 있고 뮤신이나 스퀘어된 병면을 동반할 경우에는 후방에코 그림자를 동반하는 고에코를 관찰할 수도 있고 30% 정도 있어서 병면 못 입어서 담는 간의 당관이 확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음에 하이퍼에코이 림을 또 보시면은 주로 이제 이게 하이퍼에코이 림이 간 능량 환자분이신데 그리고 하이퍼에코이 림이 있죠. 어떻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초음파로서는 진단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는 뭐 나중에 좀 CT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 등등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 강력도의 하이퍼에코이 림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미 완전 형성된 건 아니지만 이미 관찰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보면은 립 압세스 환자분이시고요. 주로 하이퍼에코이 림이 주 안쪽으로 주로 이제 시스틱한 리전이 관찰되는 것이 립 압세스의 특징이 되겠죠. 다른 환자분이신데 주로 저에코의 그 시스틱 리전, 그리고 약간의 고형 성분이 관찰되고 약간 월 것들이 관찰되는 이런 소견이 관찰되어지는 그런 소견, 이런 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소견. 그래서 조현증학 초음파를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았고 한 개 보여드리고 것은 여기 이제 PCD입니다. PCD를 하고 나서 제가 조현증학 초음파를 시행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주로 시스틱한 페이스가 관찰되고 좀 약간 세테이션이 관찰되는 이런 것도 세테이션 시스템 리전이 관찰되는 것을 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음파로만 진단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 진단, 필요하면 추가 검사 CT까지 들어가서 진단할 그런 케이스가 되고, 이런 PCD를 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찰된다고 다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이게 리바우세스 환자분이시고요. 리바우세스 단지 리바우세스가 있지만 이 하나는 시기비스톤이 있는 환자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번 리바우세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외에 당관 질환이 같이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항상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ERCP를 시행을 했고 시기비스톤을 제거해서 추적 검사에서 항생제 치료해서 이제 강동량의 호전 등이 있지만 리바우세스 이런 언더라인 말렸던 질환이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75세 여자분이시고 오버베자 디스컴포트, 루코사이티스가 모티브 약간 좀 피부가 있었죠. 이런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이 케이스를 보시면 오발리버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약간 마진이 좀 병약하게 약간 미스트 에코제네시티 있고 안쪽에는 좀 에코가 굉장히 증가되어지는 이런 소견이 관찰이 되죠. 이런 관찰이 된 이런 소견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아이콘이 첨가되고 약간 주로 미스트 아니면 노에코익한 니즈는 관찰도 안쪽에 에코리스 첨가된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는 시트를 보시면은 주로 이제 리바스에서가 많고 안쪽에 여기 뭐냐 가스포밍 리바스, 가스포밍 되기 때문에 아까 에코제네시티가 굉장히 원래 센트럴 쪽에 에코가 첨가되는 그런 케이스로 관찰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CD를 제가 시행을 했고, 이 리바세스와 DM이 있고, 그래서 이제 PCD, 여기서 하나 셉시트라는 거니까 안티바이오틱스와 DM 검출을 한 자분이시고, 그래서 포밍, 그 파이오젠 리바세스인데 주로 클랩시엘 같은 좀 더 많고, 당뇨가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반적인 리바세스보다는 조금 경과나 못할 때가 좀 더 높은 걸로 되어져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오젠 리바세스는 발명 초기에는 경계가 불명한 충실성 패턴에서 주로 농약을 형성하는 시기에는 경계가 명료한 낭포용으로 가고 주로 그 다음에는 격석회화를 동반하는 간농약으로 벽에코를 구조는 외측 저했고 내측은 고해코로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이제 관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3-1로 보면 시누월의 유니로큘라 굉장히 이제 비난이죠. 심플 헤파틱 시스터 이렇게 보시면 누가 잘 알고요. 경계가 분명하고 장애성 액체가 있고 내부 에코가 없고 후방에 고정량이 있는 포스티브 이넨스먼트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헤파틱 시스트를 실제로 보면은 바이오덕트가 생성되면서 덕트가 주로 에파토시스와 리제너레이션을 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이오덕트의 일부 포션이 메인 덕트에서 디태치 되면서 해서 이것들이 그래주얼하게 딜라테이션 되어서 시스팅 이전이 되는 것이 헤파틱 시스트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헤파틱 시스트 76세 여자분이신데 에페가식치 스컴포트가 약간 섞고 랩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헤파틱스에서 비한이기 때문에 관을 누르지 않을 것 같지만 IHD 컴프레시 휴지한 헤파티시스 경우에는 IHD 컴프레시를 한다는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파를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안쪽으로 이렇게 되고 굉장히 라지하고 안쪽으로 모듈이나 주로 관찰을 하게 되죠. 데이션 관찰하는데 이런 것들이 에코가 정되죠. 이런 디비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아티팩트에 의한 라지하게 생기는 생기로 되어지고 조용중앙 전파를 했을 때도 특별히 안쪽에 이제 내부에 물질은 없는 걸로 관찰되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파를 한번 보시면은 라지 헤파틱 시스트가 관찰되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IHD 딜라테이션이 약간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관찰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조용중앙 전파를 봤을 때 안쪽에 내부에 특별한 물질이나 이넨스먼트 되어지지 않는 그런 소견이 되어져 있어 일반 관찰되었고 일반적인 그 뮤시너 시스템 네오콜플라즘보다는 역시 헤파틱 시스트에 더 가깝고 특별하게 내부에 뭐 디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인펙션 이런 거 없는 소견을 관찰되어 생각되어집니다. 요 정도는 어떻습니까? 요 정도는 시노레 멀티 이제 노큘라한 경우가 있죠. 유니노큘라한 경우가 있죠. 이런 소견이 관찰되고요. 헤파틱 시스템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주로 작은 사이즈 바스를 주로 유일한 노즐보다는 주로 이제 셉튬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주로 표면에 있기 때문에는 하이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도 사용해 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이런 것들은 뮤랄 노즐이라기보다는 셉튬이라 관찰되기 때문에 표면 벽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주파 초음파를 한번 자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헤파틱 시스템은 안에 코익하고 주로 스무드한 데필리트한 마진을 가지고 포스, 오프식, 이넨스먼트가 있고 리프렉션 섀도우가 관찰되고 컬러 도플러 시그널을 좀 얻게 됩니다. 하지만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은 월시큰이 관찰되어 있고 시스템 내에 에코제닉 머티리얼이 관찰되고 있을 수도 있고 블리딩이라든가 인펙션이 생길 수도 있는 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2세 여자분이시고 라이트 버커드로드 베인으로 관찰되고 이수연 원장님도 정리했는데 5일간에 발생한 복통과 복부 불편과 그리고 테니스 등으로 관찰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이제 휴지안 헤파틱 시스트죠. 휴지안 헤파틱 시스트고 휴지안 헤파틱 시스트 관찰되어 주로 라이트로 전체를 다 참침범하는 이런 휴지안 헤파틱 시스트 안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셉튬이라든가 특별하게 무슨 에코제닉 디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걸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통증이 뭐 좀 있고 이래서 추가 검사를 또 이제 이런가 했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CT를 찍어보니까 이쪽에 약간 이런 게 있죠. 라지 헤파틱 시스트 인펙션이 관찰되는 소견이 관찰되고 뚜렷한 해머리 소견이 없지만 주변으로 안지랄 레날 파세 쪽으로 인플라메이션 파급점 되는 이런 형태인 것 같다. 이렇게 CT 판독을 받았고 이렇게 항생제로 투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CRP가 굉장히 높았는데 투약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좋아졌고 정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헤파틱 시스트도 대부분 괜찮지만 라지 헤파틱 시스트의 경우에는 정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보면은 컴플리케이트 헤파틱 시스트, 로조 시스트 내에 이제 출혈이라든가 럽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헤모로지 시스트라든가 시스트에 염증이 생기면 아세프테이션, 이코제니티, 모티브이 관찰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월이 있는 거죠. 시월에는 좀 뮤시널 시스템 네오플라즘, 이전에 빌리알 시스템
아데노마나 빌리아르 시스트 아데노카시노마 정도 얘기하죠. 당관에서 생기는 선천적인 질환이고 간의 낭성 종괴를 형성하며 내부의 점액성 액체가 주로 생기고 60세 전후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고 빌리아르 시스트 아데노카에서 아데노카시노마는 악성 질환이 강하게 수술 절차가 어느 주로 되어져 있죠. 주로 격벽, 그 다음에 결절이 문제가 되죠. 결절이.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낭종이나 낭종 상부 당관의 경미한 방광 확장이 생길 수도 있고, 낭종병이나 경막의 고형성 결절이나 스키아가 정말 될 수도 있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저는 문헌에 나오는 건데, MC에 빌리아르 시스트 아데노카시노마 전례죠. 그리고 낭성 내부의 이상 결벽이 다발성의 분해를 갖는 종양으로 종종 내부의 카시피케이션, 우리가 노출 동반했기 때문에 수술로 이제 증명된 케이스. 이런 종반은 누가 봐도 단순 시스트하고 다르다는 것을 당연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종파를 보면 웰디파이드, 멀티 로큘레이티드 하고 아니코이가 하이코이코이 메스 관찰되고 하이 에코제니가 센터가 관찰될 수 있고 주로 컴플렉스 블리드나 카시피케이션, 뮤랄 노출이라든가 파필라리 프로젝션 관찰되는 인터널 에코 관찰되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에서도 septal 베스큘라리 관찰되고 조현중앙 종파에서도 주로 이제 시스틱 몰이나 septal이나 널레르틱의 경우에는 주로 아테리얼 페이지에서 이네스먼트로 되어 있고 포탈 레이트 페이지에서는 주로 하이포 이네스먼트로 관찰되는 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전은 이제 보면은 그런 것도 리전은 스크라이트에서는 두 가지 질환의 감별을 저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명도 증례가 있는데 81세 환자분이 주고 리버는 노말 리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굉장히 휴지한 라지한 시스틱 리전 약간 안쪽에 뭐 굉장히 더티하고 일본송파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색들이 좀 불확실하게 있습니다는 일단 굉장히 더티하고 디지털 디브리 관찰되는 소견이고 단순 시스트가 아니라는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고요. 저희가 MRI 찍었고 T1, T2, 이네스부터 T2까지 저희가 촬영을 하였고 리딩 자체는 낮에 헤테로지너스 매스, 리버 도의 9cm, T1, T2의 하이, 헤테로지너스 시그널, 이는 그렇다지 않고 내부 헬이 동반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것 일반 시스트보다는 빌리아르 시스트 아데노마나 빌리아르 시스트 아데노카시노마의 감별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시행을 하였고 저희가 이런 것들에서 주택에서 경과 관찰로 수술해볼 수 있는 수술을 이제 권유하였습니다만 환자가 이제 수술을 주로 이제 나이 연세가 많았고 거부하고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환자분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로 헤파틱 시스트와 이제 빌리아르 시스트 네오플라즘의 감별할 필요가 있는데 헤파틱 시스트는 주로 조금까지 노블라 마진이고 리치 관찰, 리셉텀은 리치 관찰이고 퍼셉트블 월이라든가 septum은 주로 없고 CT상에서 워터 어테슈네이션이고 MRI에서 T2에서 septum이 없는 하이 시그널, 컨트라스트 T1에서는 로우 시그널을 관찰되지만 빌리아르 시스트 네오플라즘의 유니로큘라 스무드 마진, 그다음 멀티로큘라하고 인터널 septum이 관찰되고 그 다음에 CT에서 역시 이네스먼트 있는 septum, 그 다음에 어테뉴에이션이 증가되고 septum이 있는 MRI에서는 하이 시그널, 그 다음에 이네스먼트 노듈이나 septum이 관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심플리스트 같은 경우는 주로 멀티 로큘레이트한 세타라이크 리치가 관찰되는 이 특징이고요. 주로 MCN 같은 경우는 유로큘라고 septum이 관찰되는 것이 MCN의 하나의 특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시스트 디즈는 주로 아시겠지만 헤파틱 시스트가 또 단순한 경우에 증상이 없는 경우는 있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리섹션이나 페니트레이션, 스클레로세라피를 해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컴플렉스 시스트의 경우에는 유시널 시스트 네오플라즘을 감별을 해야 이런 것들은 추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에 식 월이 있는 거 관찰되는 것인데 이거는 시스틱 네크로스 메타스타시스가 관찰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시컨드 월, septum, 플루이드 레벨이 관찰되는 이런 뮤랄이 관찰되는 거죠. 이렇게 시스틱한 메타스타시스가 경행되는 이런 특징적인 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단순 시스틱 리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시스틱 메타스타시스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퍼에코이 에코제네시스가 어쿠스 어네스먼트에 하이퍼에코네시스 하나는 림포마가 있는데 림포마가 조금 이제 어려운데 림포마가 주로 이제 시간이 와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게 됩니다. 디스크리트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디퓨저 타입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헤파토미랄이라는 이런 것들 장기 전체를 전부 만드는 것들이 관찰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책에 나오는 건데 주로 이제 보면은 페리포탈 하이포에코이, 하이포베스큘라 이런 것들이 리브에 관찰되면 어떤 림포마 또 림포마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림포노도 같이 좀 인라지먼트가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포칼펫 디포지션과 포칼펫 스페어링은 아까 전에 강의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요게 포칼펫 디포지션이 이렇게 보면은 포칼펫 디포지션이 잘 나오는 그런 사진이 되겠죠. 이런 사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FNH가 있죠. 젊은 여성의 주로 호발하고 종양이 많은 기형혈관을 가진 센트럴 스카이
중심등 반응이 충분한 동맥혈을 공급하고 방사선을 뻗은 섬유성 경막으로 구분되고 내부 계산 출혈은 주물경도 그리고 주로 이제 헤파틱 아데노마 감염증이 주로 되는 것이고요.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관찰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포칼 노즐 에퍼플라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에코제니스트로 관찰되어질 수 있고 그의 하나 특징은 스포코일 패턴이라고 한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게 나가는 이런 형태의 관찰되는 것이 포칼 노즐 에퍼플라자의 가장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빌리아리 하마토마가 있죠. 빌리아리 하마토마는 주로 보면은 다른 거는 주로 간 과거 중에서 고했고 거친 간 실질 에코처럼 보이고 10mm 이상 되는 저에코는 무했고 이런 것들 관찰될 수 있고 코미텔 아티팩트가 전이성 가능하고 가면 필요하죠. 여러분 코미텔 아티팩트 관찰되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좀 지나가는데 저희 직내 CT를 먼저 보시고 초음파를 보시면은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이 코미텔 아티팩트들이 관찰되는 이런 소견들이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고 굉장히 어떤 코미텔 아티팩트 혹은 폴스 립으로 관찰되는 것이 이제 빌리아리 하마토마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측면인데 이제 바이덕트 튜머, 리버에서 튜머에서 대부분은 간내 튜머를 생각하는 것이고 요 중에는 주로 간 자체는 정상 여기 보면 이렇게 포칼 바이덕트 dilation 소견이십니다. 그래서 간 쪽 내에서 이제 보면은 대부분 리버의 튜머를 생각하지만 포칼 바이덕트 dilatation도 관찰될 수 있다는 거 하나 이제 아시면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이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거 보면 시노올이라든가 해서 멀티로큘라한 경우 컴플렉스 헤파티시스의 가능성이고 실버린 경우에 MCN의 메타스타시스, 실버린 뮤랄들은 MCN 메타스타시스, 하이퍼리인 있는 경우 굉장히 중요하죠. 다양한 학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 포탈 벤스 롬보시스가 있는 발전 글라데이션이 있는 그런 질환, 불사 약화된 메타스타시스에서 말씀을 드렸죠. 젊은 여자에서 오랄 컨트라세트를 하는 경우, 다른 학성 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 기저 간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은 추가 검사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연자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우리 회원님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소속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강남 부드러병원 내과 경남 오태원입니다. 장원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패티리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임상에서 환자를 볼 때 경우는 이 환자가 내시령할 환자인지 아닌지가 사실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노 파인딩 얘기해 주셨지만 파이브로드 패티 체인지라든지 여러 가지 소노 파인딩에서 사실 TDX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드밴스드 LC까지 가기 전까지는 사실 미리 처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말씀해주신 일레스토그래피 이런 것도 흔히 아주 파퓰하게 1차 의료에서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환자 보실 때 이런 패트리버 환자 중에 어떤 환자가 내시의 가능성이 많고 그런 환자의 디지즈 누앤스를 어떻게 예측하고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영상으로 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쉬 환자를 영상으로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일라스토그래피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내쉬에 아직까지 정립된 내쉬에 특화되어 있는 진단 영상 모달리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임상상과 최종적으로 이제 패솔로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교수님 실제 환자 보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진단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일라스토그래피를 주로 시행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의심되는 바이오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플로우에서 질문 한 분 계십니다. 네, 우리 강효진 교수, 김대진 교수님께 잠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이제 다른 결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만조마 같은 경우 이제 제일 흔하잖아요. 해만조마 같은 경우 팔로우 기간을 이 센치의 기준에 따라서 정해서 하시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 경험가가 제일 많으니까 센치의 기준에 따라서 몇 센치는 어떻게 1년 단위로 본다든가 6개월 단위로 본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해만조마는 기본적으로 비나인 질환이고 팔로우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질환에서 해만조마를 진단하셨을 때 해만조마 맞느냐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언더라인 리버 디지가 있다면은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팔로우를 할 수 있지만 해만지oma 자체가 확실하다면 그런 게 팔로우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하지만 해만지오마도 약간 커지는 경우도 있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실제로 해만지오마 증상하는 경우는 본 적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관찰 기간을 그냥 전혀 그러면 해만적으로 그냥 확진되면 그냥 전혀 팔로우하지 않고 그냥 놔두십니까? 아까 금방 말씀한 해만지오마가 확실하다면 네. CT에서 확실하다면 그 환자는 그냥 그 크게 커질 수도 있는 문제라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팔로우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환자한테 그냥 해만지오마니까 나중에 뭐 검진 기간에 따라서 한다고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뭐그 해만지오 다른 질환에 대한 워크업이라든 같이 하는 건 뭐 해만지오마 자체에 대해서 어떤 팔로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